얘기 바꿔볼게요. 아니 대형마트면 이해가 되는데 편의점에서 1시간 반을 머물렀다고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직원이나 사장님이 아닌 이상 편의점에서 평범한 손님이 1시간 반을 머무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던 거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주황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무언가 손에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손님 같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남성 직원한테 계속해서 말도 걸고 그러네요. 손가락질도 하고 어머. 편의점에서 저런 식으로 1시간 반 이상을 버텼다는데요. 어머. 또 다른 날 또 다른 편의점입니다. 이번에도 옷은 똑같이 주황색 옷인데요. 네. 들어오자마자 계산대부터 향하더니 마찬가지로 직원한테 말을 걸면서 삿대질도 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 근데 언뜻 또 생각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쪽 편의점 또 다른 편의점 근데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뭔가 말하거나 지시하듯이 손가락질 혹시 편의점 여러 개 갖고 있는 뭐 점주예요? 뭐예요? 점주도 아니고 뭐 당당하게 뭔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너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돈 좀 빌려달라. 어머머? 돈 달라.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근처에 조폭들을 많이 아는데 어머머. 돈 안 빌려주면 그 조폭들을 부르겠다. 어머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머 세상에 갑자기 저 얘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청년층들은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지금 무섭고 오싹하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여줬던 편의점 직원은 젊은 여학생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정말 최근 본 사건 중에 가장 치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조폭도 아니고 조폭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달 동안에 6월 7월 동안에 4곳의 편의점을 돌면서 260만 원을 갈취를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이라 타격일 텐데 2달에 걸쳐서 260만 원이면 성실 일을 하면요.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입입니다. 세상에. 예. 그다음에 저 종업원들이 그때 받았던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편의점 주인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말 자식을 둔 엄마로서 너무 걱정스럽고 그러니까요. 저분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 이 사람이에요? 네. 저 인간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피해를 당하신 저 편의점 직원분들 얼른 경찰에 신고는 못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신고했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 이 남성의 행적을 뒤쫓는 데 집중합니다. 편의점 4곳에 걸쳐서 260만 원을 갈취한 사건 곧바로 경찰은 검거에 착수하기 마련인데 일단 이 남성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한 이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어허. 이후 경찰은 버스 승하차 지점 CCTV 400대를 분석해 추적에 어머나. 나섭니다.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CCTV 분석 결과 이 남성이 사는 지역까지는 알아냈지만 네. 정확한 거주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제 거의 코앞까지 왔는데 자세한 걸 모르면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이제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CCTV의 부족한 점을 발로 뛰어서 채우는 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아하.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CCTV를 분석하고 지휘하는 상황팀,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현장팀 네. 이렇게 팀을 나눠서 계속 이제 수색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의 거주지를 찾게 됐는데 네. 당시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아하.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발로 뛰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남성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네. 차량에 붙어 있는 경찰 마크 떼고 주변 수색을 하고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잠시 후에 경찰이 애타게 찾던 그 남성이 형사 차량을 기웃거리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런 그의 모습이 잠복 중이던 경찰의 문에 포착이 됐고요. 어허. 바로 저 남성은 저렇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경찰들 집념이 대단하고 또 기지가 대단한 게 이 차량에 붙어있던 경찰 마크를 또 딱
순간 뗐어요 진짜 대박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러 갈 때 절대로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야 하다 보니까 경광등도 다 집어넣고 아 그래요? 여타 장비들을 모두 숨기는 게 일종의 매뉴얼 아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저와 같은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검거를 할 때는 보통 너다섯 명이 현장에 찾아가게 되고 아하.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두세 명이 들어가서 직접 검거에 이릅니다. 야. 전형적인 검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안은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했으니 공갈죄에 해당하는데 특히 편의점 4곳에 걸쳐서 공갈죄를 저질렀다 상습 공갈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 15년 이하 등인데 특히나 조직폭력배 동원 운운하는 행위는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종합해볼 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저 몹쓸인간은요 정말 강한 철퇴를 내려야 되고요. 편의점에서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했던 젊은 분들, 청년분들 진짜 이 사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